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박문희 도의장이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던 남성들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한 명은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청주 오송 경제자유구역의 폐기물 매립장이 외지 폐기물까지 처리하겠다며 증설을 추진해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업체가 주민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청소요금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관할 군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박문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명이 임기를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을 다녀오면서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박 의장은 귀국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물론 기사를 쓴 언론사까지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교류협정을 맺으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박문희 의장과 윤남진, 심기보, 서동학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의원 4명과 직원 5명이 임기를 보름 남기고 4박 5일간 몽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모두 1,700여만 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이라는 시민단체는 도의회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도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금리와 물가, 기름값이 치솟아 삼중고를 겪는데 임기를 15일 남긴 도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몽골에 간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쌈짓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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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박문희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공식 초청을 받아 추진한 일정이고 교류협정을 맺고 수출 계약을 돕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떳떳하다.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나름대로다. 최선을 다하고 왔고 그 성과도 있었고.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대응하다 보면 민간인이 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아무 죄 없이 어떻게든 충청북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외유성 논란을 기사로 다룬 언론에도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나를 이렇게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도의원들의 임기 말 몽골 출장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도의원들이 직접 만든 공무국외 출장 규칙입니다. 도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또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기 말, 더군다나 회기 중에 가는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권고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만들고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칙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정식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비판은 참지 못하는 언행이 11대 도의회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남성들이 첩보를 받고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이들 중에 한 명은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모텔 입구에서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몇 분 뒤 모텔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남성을 연행해 차에 태웁니다. 10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잠복 수사를 하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 중 한 명은 충북교육청 소속 40대 공무원. 출장을 나가 외근 업무를 본 뒤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모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해갖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제 나간 거죠. 연락이 거의 안 됐으니까요. 아마 현장에서 그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을 때 15살 여중생과 함께 있었는데 처음엔 직업을 밝히지 않다가 인적사항을 되묻자 교육청 직원인 걸 시인했습니다. 또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다른 40대 남성도 16살 여중생에게 30만 원을 건네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을 만났는데 차로 미성년자들을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포주도 현장에서 같이 붙잡혔습니다. 그 채팅앱 자체가 뭐 실명이든 나이든 이런 게 전화번호든 이제 이런 게 다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업주가 본인이 이제 여성인 척 하면서 그 채팅앱을 통해서 그 남자 그 성매수남들과 접촉을 해서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6개월치 채팅앱 대화 내역을 찾아 다른 성매수남들도 있었는지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현직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17일 밤 청주시 삼남동의 한 인도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모 경위가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경위는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킥보드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혈액 검사를 거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청주 오송 경제자유구역의 법정 폐기물 매립장이 외집 폐기물까지 들여와 처리하겠다며 용량을 3배나 늘리는 증서를 추진 중입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등 전국적 폐기물 시설이 몰려 특히 민감한 청주시와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심수만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의 경제자유구역 바이오폴리스에 마련된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부지. 산업단지 폐기물 자체 처리 원칙에 따라 매립 용량 22만 5천 세제곱미터로 계획된 법정 공간인데 아래로 더 깊게 파서 3배가 넘는 71만 2천 세제곱미터로 용량을 늘리는 개발 실시 계획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이곳 민간 처리 시행사가 산업단지 밖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겠다며 증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할청인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계획 변경에 앞서 요구가 타당한지 또 환경 문제는 없는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법적으로 갖춰져야 될 신청서의 내역들, 신청 사유들이 있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반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7일부터 2주 동안 소정의 형식을 갖춰 청주시에 제출된 주민 의견만 150건. 온라인 청원은 거의 도배 수준입니다. 이미 쓰레기 소각장 등이 유독 밀집한 청주에 외지 폐기물 들여오는 처리시설은 더는 안 된다며 반대 일색입니다. 지역 환경과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청주시도 반대 의견을 모아 정리 중입니다. 오송 일산단에도 매립장 부지가 있는데 가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만으로도 충분히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용량 변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법이 정한 의견 청취 마감은 오는 28일. 충청북도는 조만간 이 의견을 반영한 사업자의 심의 요청을 근거로 매립장 증서를 골자로 한 개발 실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단양의 한 분뇨 처리 업체가 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요금을 부당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요금보다 2배 넘게 받은 건데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뒤에는 단양군의 부실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단독주택. 지난 4월 한 업체에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 청소를 맡겼습니다. 정화조는 5인용 크기 1,500리터들이로 가장 작은 규모. 재래식 화장실은 집안에 수세식을 설치한 뒤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곳을 청소하는데 업체가 청구한 요금은 23만 원. 규정대로면 모두 차 있다고 가정해도 7만 5천 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2배 넘게 비싼 요금을 낸 건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줬어요. 15만 원 받아간 적도 있고 12만 원 받아간 적도 있고 저거 한 개 쓸 때도. 또 다른 마을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해진 규정과 크기, 용량에 상관없이 요금을 부르는 일이 10년 넘게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간이 화장실 작은 거 하나 치워주는데도 무조건 10만 원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노인네들 저 자식들이 용돈 줘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돈 그냥 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셈이죠. 뭐. 문제는 영수증을 제대로 주고받지 않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청소 대행을 맡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요금 기준이 명시된 영수증에 청소 날짜와 용량, 수거 차량 번호 등을 작성해 사용자와 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물론 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군청조차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작성한 운반 기록과 요금이 사실인지 대조할 기본 자료를 빼먹은 건데 언제부터 누락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담당자들도 사실은 좀 교체도 좀 자주 되고 신규 직원들이 또 와서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난 4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구두 조치만 했다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착수한 단양군. 부실한 관리 속에 30년 넘게 분뇨 처리를 맡아온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에도 부당요금을 청구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오송에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등에 대비하고 디지털 기반의 철도교통관제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청주 오송에 3,366억 원을 들여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 이북, 오송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 이남을 담당하고 비상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센터가 전체 구역을 맡게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개원준비단은 소방청과 국립소방병원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오는 2025년 병원이 문을 열기까지 진료와 간호, 운영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19개 진료 과목의 종합병원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서한문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전달했습니다. 공동명의의 서한문 전단은 지방선거를 통해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모두 바뀌면서 유치를 위한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후보 도시로 선정되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강석 충북교총회장이 전국 시도교총회장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진천 문백초등학교 교장인 서강석 회장은 광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총회장 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입니다. 충주시가 올해 방범용 CCTV 138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CCTV 172대를 교체합니다. 신설되는 CCTV는 연립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범죄 취약 지역과 농산물 도난이 빈번한 농촌 마을, 학생들의 통학로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또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한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충주시 통합관제센터는 2,200여 대의 CCTV를 24시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 허가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 청구 심의에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 부족한 유효 서명수에 대한 추가 보정도 요구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